물고 있는 저 개는 핏불입니다. 사냥을 나가면 먼저 달려가서 물고 인간이 와서 사냥을 마무리할 때까지 물고 버티도록 진화된 종입니다. 공격 수단이 입 하나뿐인 개는 하나의 사냥감을 물고 버티는 동안에는 그 어떤 추가의 공격도 방어도 못합니다. 그저 주인이 빨리 와서 자신의 사냥 활동을 마무리해 주길 기다립니다. 저 개는 지금 그 본능이 발동되어 물고 버티는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물고 있는 걸 놓으려면 혼자서 사냥을 완료하거나 주인이 와서 사냥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 견주는 평소 나에게 착하던 개가 지금 도대체 왜 이러지 하고 당황하고 있을 뿐 개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인들이 나서서 떼어내려고 막대기로 때리고 사커킥을 날리자 핏볼은 물고 있던 걸 흔들어 버립니다. 개물림 상처는 물 때 발생하는 것보다 물고 흔들 때 더 크게 발생합니다. 지금 물고 있던 게 사람의 다리였으면 저렇게 흔들 때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눈찌르기, 사커킥, 몽둥이질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반면에 초크는 어떤가요? 초크는 일단 개가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개는 그렇게 조여오는 걸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냥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어나 역공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검은 바지의 남성이 개의 목 체인을 잡고 개를 들어 올립니다. 목줄이 아닌 목걸이를 잡고 들어 올리자 결국 개가 문 것을 놓습니다. 청바지 입은 남성이 뒷다리를 잡고 들어 올렸을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 겁니다. 개의 목걸이 체인을 잡아 당기는 행동은 사냥이 종료되었음을 개에게 알리는 가장 일반적인 동작입니다. 그렇게 사냥이 종료된 후 핏볼은 주위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핏볼은 그저 자신의 DNA에 탑재된 본능을 수행했을 뿐 착하거나 악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물고 있는 개는 핏볼이고 물려있는 개는 로트와일러입니다. 둘 다 전투력이 강한 맹견입니다. 물고 있는 핏볼도 문 것을 놓는 순간 로트와일러의 반격에 역공당할 상황입니다. 이 개도 핏불입니다. 입에 지렛대를 밀어넣고 있어 이빨이 부러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앞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냥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겐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물고 있는 그것을 제외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경계나 방어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이 개도 핏불입니다. 물려있는 개는 저항 의지가 없는 걸로 봐서 레더라도 리트리버인 것 같습니다. 양쪽 개 모두 개 목걸이를 당기고 개 퇴치용 스프레이까지 뿌리고 있지만 앞의 상황들과 마찬가지로 싸움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겐 공격적으로 대하진 않습니다. 이 장면은 로트와일러가 비슷한 체구의 개를 물고 있는 장면입니다. 테이저건을 맞고서도 공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테이저건이 전기 충격에 잠시 주춤할 뿐 누가 테이저건을 쏘았는지 누가 맞았는지 누가 옆에 있는지 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물고 있는 건 핏불입니다. 물려있는 세퍼트가 체구는 더 커 보이는데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떼어내려고 개 뺨을 때리는데 저건 사냥이 끝났음을 알리는 동작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물고 있는 개는 핏불입니다. 하나의 타겟을 정해서 물고 나면 그게 개든 사람이든 타이어든 주변의 그 어떤 제재나 공격에는 대응하지 않고 오로지 그 하나만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 자전거 앞, 뒤 타이어 둘 다 틀리고 고무 타이어가 빠진 자전거를 끌고 자리를 뜹니다. 저렇게 집요하게 하나만 공격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패고 차고 밟고 두들기고 찌르고 붓고 쏘고 해도 역공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격 타겟이 바뀌는 경우는 전혀 없을까요? 큰 개가 달려오는 걸 보고 작은 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렇게 되면 사냥감과 사냥감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한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냥감을 내어달라고 보채는 수준의 행동이 결국 사람을 향한 공격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던 동료는 개 맞는 개마다 자리를 떴고 제법 긴 시간이 지났지만 개를 보호하려고 다리가 물린 여성은 아직까지 계속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개는 문 것을 언제 놓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생깁니다. 사냥이 끝났을 때 놓습니다. 인천 개물림 사고 때의 영상입니다. 소형견이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을 때 놓고 도망가면 다시 쫓아가서 묻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땐 반려견과 내 생명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사냥은 언제 끝나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생깁니다. 사냥은 스스로 혼자서 마무리하거나 주인이 와서 사냥이 끝났음을 선언할 때 끝납니다. 스스로 혼자서 마무리하는 건 혼자서 사냥감이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제압했을 때입니다. 주인이 와서 사냥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건 개 목걸이 체인을 당겨 개를 떼어내고 사냥감을 인수할 때 개가 인지합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빠르게 개가 문 것을 놓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를 기절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게 초크입니다.
아직도 물려있는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냥 걸어옵니다. 조용히 걸어와서 개의 턱 밑에 슬그머니 팔을 밀어넣습니다. 개의 턱은 물기 위해 진화된 상태라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턱 밑은 항상 들려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제 목을 조르세요 라고 하는 자세로 진화했고 인간의 팔은 언제든 넣고 조를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사람의 턱은 고개를 숙여 턱이 목에 닿기에 초크를 방어할 수 있지만 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팔을 목 밑으로 밀어 넣어도 앞서 봐왔던 장면들처럼 개는 뒤에 누가 왔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처음 문 걸 계속 물고만 있습니다. 남성이 초크로 개의 목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개는 여전히 그대로 물고만 있습니다. 초크로 목을 점점 조여 들어갑니다. 이미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 장면에 개물림 사고 해결의 궁극적인 열쇠가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다리를 물고 있는 저 개가 물고 있는 걸 놓지 않는 이상 저 개는 아무런 방어수단도 없고 추가적인 공격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갑니다. 자연의 야생 생태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냥을 하면서 방어도 도망도 가지 않는 종은 당연히 멸종합니다. 그런데도 사냥개의 종이 유지될 수 있는 건 사냥개 뒤에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냥개는 그렇게 수만 년간을 인간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앞서 봐왔던 모든 사례들이 모두 그 역할 분담을 수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인간이 인간에게 부여되었던 역할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래도 사냥개는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냥 물고 버티기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건 인간에게 맡깁니다. 인간에게 맡긴 모든 것 속에는 자신의 목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임이 계속되자 개는 결국 기절합니다. 기절하는 그 순간까지도 오로지 하나만 물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냥개의 DNA에 탑재된 본능, 달려가서 물고 인간이 와서 사냥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냥 물고 버티는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다른 상황과 달리 지금 이 상황은 사냥감이 작은 개에서 작은 개와 사람 한 덩어리로 변한 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냥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냥이라면 당연히 사냥감이 목을 뭅니다. 저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무는 부위가 점차 상체로 그리고 목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2013년 전원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로트와일러 2마리가 주인 없이 돌아다니다가 윗집 마당에 있는 진돗개를 공격했습니다. 윗집 진돗개의 견주가 장작을 자르고 있던 전기톱으로 로트와일러 1마리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랫집 로트와일러 견주가 전기톱으로 자신의 개를 죽인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1심에선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개를 거리에 돌아다니게 했고 윗집 개가 공격받았고 사람도 위험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동물 애호가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전기톱 살해 때문이지요. 2심에서도 동물 학대죄는 인정이 안 되고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심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전기톱 살해의 잔인성에 대한 여론 질타가 많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동물학대죄가 인정되면서 원심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동물보호법과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몽둥이로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전기톱으로 살해까지 한 건 과잉 대응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의 영상들에서도 많이 봤지만 사실 이 로트와일러 종은 몽둥이로 해결되는 개가 아닙니다. 처음 문 걸 죽음 직전까지 물고 늘어지는 종입니다. 이렇게 사납고 빠른 개가 전기톱에 당했다는 건 뭔가 물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전기톱이 무슨 광선검도 아니고 전기선에 연결되어 있어 먼 거리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전기톱으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개를 살해한다. 당시 살해 과정이 촬영된 영상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는 개를 전기톱으로 살해할 수 있을까요? 사냥을 시작한 로트와일러를 몽둥이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전기톱이 아니라 초크로 대응했었다면 여론은 어떻게 흘렀을까요? 2013년 사건 때 입마개와 목줄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한 로트와일러는 2마리였습니다. 맹견이 2마리면 초크를 걸고 있을 때 다른 1마리가 초크를 건 사람을 공격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들의 행동은 그렇게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초크에 대한 반응은 더 그렇습니다. 개들은 초크를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냥감을 넘겨받거나 사냥을 제지하는 동작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수만 년 전부터 그렇게 인간과 개는 역할 분담에서 활동해 왔던 게 본능으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는 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고 흔듭니다. 진짜 깊은 상처는 물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물고 흔들 때 발생합니다. 어설픈 공격은 물고 흔드는 동작을 유발합니다. 초크는 개의 머리를 고정시켜 흔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개의 신체 능력을 정지시킵니다. 그 과정을 개는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나라면 if I